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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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되게 당차신 분이네. 아, 그래요? 남자랑 온도가 고맙습니다.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이분 텐션이 좀 있어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보세요. 텐션 있잖아요. 그죠? 좋거든요. 네. 좋아요. 현관부터 시작하시죠. 네, 지금 현관. 이렇게 본인이 서 있어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관을 봐야 돼요. 네. 네, 네.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쪽에 주방이 있고요. 요리를- 집 일단 소개. 네, 집 소개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가 리드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네. 거실 있고, 거실은 거의 아무것도 안 쓰고 조금 좁아가지고, 여기 옆에가 지금 베란다 나가는 문이거든요. 베란다 좋네요. 네. 보일러실 겸 그냥 빨래 넣는 용으로 쓰는데 아까 전화 기다리면서 빨래를 널어놔가지고.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되게 가정적이시네요. 네.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 이렇게 전자레인지 있고 짐 보관하는 데 쓰고 있고요. 흡연실로 사용하시나요? 담배 안 펴요. 오. 담배 남자친구 만나면서 끊었어요. 남자친구도 안 피세요? 네, 남자친구도 안 펴요.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 그리고 여기는 옷방인데 옷방은 엄청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신 거울 하나 있고요. 제가 내일 여행을 가가지고 짐을 싸려다가 연락 와가지고 내일 여행 가세요? 네, 저 내일 어디 홍콩 가요. 홍콩? 홍콩 네네. 가차이. 예. 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부럽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유, 홍콩 가시는구나. 여동생이랑 네. 여동생이랑. 네. 부럽네요. 네.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 해가지고. 디즈니랜드요? 네, 너무 와. 네, 동생이 애기거든요. 중학생이거든요. 못 참죠. 못 참죠.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별건 없어요. 요렇게 저거 이런 뭐예요? 거. 저거 이거? 환풍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조명. 이거 조명이에요? 이거 그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춥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키면은 조명인데 엄청 따뜻한 조명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엄청 따뜻해져요. 저는 또 샤워하면서 샤워하면서 자기야 일로 와봐 팍 네, 그런 거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옆에가 저희 안방이고요. 근데 안방은- 제보자님 그 옷방 있잖아요. 그 큰 전신 네. 거울 거기에서 좀 그거 하셨던 적 있으세요? 안 좋은 거 시도?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이? 왜요? 뭐 이상한 걸 하나 봐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안방이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원래 있어서 이렇게 강아지 집이랑 장난감이 있는데 제가 내일 여행을 가가지고 방금 친구네 맡기고 왔고요. 네. 이 집에서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3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집 처음 들어오셨을 때 기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들어오실 때 물건이 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텅이었어요? 요거 하나 저거. 남았었고 저희가 원래 투인원 에어컨인데 이거 하나랑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지? 기사님이 에어컨이 여기 원래 이게 설치돼 있었는데 저희 거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두는 게 훨씬 싸다. 에어컨 해체하고 재설치하면 훨씬 비싸다 해가지고 요거 그냥 뒀고요. 네. 그리고 조명은 저희가 단 거긴 한데 요 위에 레일 있잖아요. 네. 요 레일은 이제 그 전 주인분이 다 설치해 놨던 거고 그 외에는 여기가 원래 옵션이 있는 집이 아니어가지고 다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앉을까요? 바닥에? 그 본인 자유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보이는 라인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침대에 누웠을 때 이제 조금 이 방향에서 네. 귀신을 엄청 많이 귀신이라고 하긴 좀 꿈을 꾸면 항상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방향에서 항상 봐요. 꿈을 꿀 때 귀신을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려도 되나요? 보통은 꿈을 꿀 때 귀신이 나온다고 설명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귀신이 나와요. 근데 네네. 항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포스터가 되게 좀 선정적이긴 한데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 만나기 전부터 남자친구가 갖고 있던 거여가지고. 남자친구분이 약간 좀 자유분방하신 분. 네.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네. 네. 오늘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요. 그런 거 절대 아닌데.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원래 어릴 때 가위를 되게 자주 눌렸었는데 이제 그때는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거의 날 때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살면서 딱 2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할머니네 집을 가면 친할머니네 집이랑 저희 원래 엄마 아빠랑 살던 집이랑 별로 안 멀었었는데 이제 할머니 집이 산 바로 밑인데 안방이 해가 아예 안 들어요. 산 바로 밑에라서. 근데 네. 거실 쪽은 해가 엄청 잘 들거든요. 가족들이 명절이라 모여 있었는데 할머니네 집 거실에서 다들 이제 막 고스톱 치고 있고 술 드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꿈결에 이제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게 딱 가위 눌렸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 11살, 12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자꾸 저를 불러요. 빨리 어머 이름 말했다. 죄송해요. 이분 정신없네요. 빨리-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못 들었습니다. 네. 누구야 빨리 나와보라고 거실 와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네. 이제 그게 어릴 때 가위 눌렸구나라는 제대로 된 경험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꿈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다시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는 가위 눌렸다는 느낌보다는 몸을 돌렸는데 어떤 검정색 물체가 이제 사람으로 된 게 아빠 목소리를 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안방 바로 제 옆에서. 그리고 나서 너무 어릴 때라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다음에 엄청 놀라면서 깼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이제 가위 눌렸던 첫 번째 기억이고 이때 그 검은 물체를 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런 비슷하게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빠 소리를 냈던 검은 물체가 친구네 엄마 목소리를 내면서 친구네 집 현관에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다 같이 근데 심지어 옆에 친구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 부르는 소리에 제가 어머님 오셨나 보다 일어나야겠다. 왜냐면 그때 가족여행 갔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친구네 집에서 잤던 거거든요. 근데 일어났는데 뭔가 안 일어나지길래 이게 뭐지 이랬는데 꿈에서 깼을 때 가위 걸렸다가 깨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것도 꿈이었는데 또 검은 물체 어떤 게 그 어머님 목소리를 내면서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강렬했던 가위에 눌린 2번의 기억인데 여기를 이사 오고 그 검은 물체를 여기 이 문 밖에 있잖아요. 이 방으로는 안 들어오고 문 밖에서만 서 있는 그 사람을 한 20번을 계속 같은 꿈을 꿨었어요. 네. 근데 그게 남자친구가 집에 있을 땐 절대 그 꿈을 안 꾸는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만 자꾸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위도 너무 많이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피곤한 날에는 아 오늘도 가위 눌렸네. 아 너무 피곤한데 이러면서 다시 잠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쪽을 보고 있으면 거실이 보이는데 이렇게 벽을 보고 있으면 거실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아유, 그렇죠. 벽을 보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남자친구 목소리로 저를 엄청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근데 딱 그때 이제 느낀 게 아 남자친구가 아니구나. 근데 그 검은 게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에서 미친 듯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위 눌린 상태로. 근데 가위가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깨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깨는데 그 부르는 소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려고 했는데도 안 일어나지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그 상황에서 엄청 짖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안 짖는 앤데 그래갖고 그 짖는 소리에 깼는데 강아지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 거실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물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너무 고요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여기가 이 침대랑 여기 TV 중간에 틈이 있는데 이 틈에서 한 번 다른 날은 꿈을 꾸는데 발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원래는 이 문을 절대 안 넘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부르고 여기 앞에 서 있고 누워서 저를 끌어당기고 이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꿈에서 깨면 제가 엄청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진짜 여기서 한 20번 넘게 있었고 특히 작년에 제일 심했고요. 이건 저희 가족은 아닌데 오빠네 할머니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년에 그런 게 너무 심했었으니까 혹시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TV가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TV가 뚝뚝 꺼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 천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토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그 혹시 윗집 소리나 그 근원지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자꾸 찾으려고 이 의자를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이 천장 이 위쪽을 가면은 여기서 소리가 안 나고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나고 여기를 가면은 갑자기 여기서 소리가 나고 그런 식으로 아예 근원지를 못 찾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래까지. 우선 집 부분에서는 이제 구옥
9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9억이기 때문에 저는 제보자님이 지금 사실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게 포스트 너무 보이는데. 자, 포스트만 좀 안 보이게 좀 돌려주실래요? 아, 네. 포스트 보이면 안 좋나요? 혹시 아니, 이렇게 저희가- 괜찮을까요? 인간은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핸드폰에는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제보자님이 깨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 봤어요. 네, 맞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는 건데 여우가 아까 전에 전신 거울에서 뭐 이상한 거 하신 적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꿈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보자님 집에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제보자님이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상 당직기 사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가위도 남자친구 있으면 뭐 덜 눌리게 되고 꿈도 그냥 네. 그런 꿈 안 꾸게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제보자님이 지금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신 거울은 남자친구가 뭐가 할 말이 있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그거 혹시 답장을 말씀드리고 네네네. 제가 되게 멘탈이 강해요. 이렇게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에 눌려서 힘들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제외하고 제 일상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정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스스로 멘탈도 되게 강하다고 느끼는 편이고 근데 항상 그 가위가 눌렸을 때 그 형체만 항상 나오면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겁이랑 멘탈이랑은 상관없어요. 겁인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멘탈이 아니라 이제 정신력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똑같은 얘기지만 좀 서로 다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겁을 먹는다는 건 네. 제보자님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깜짝이야. 카톡 왔어요? 근데 남자친구분 아니. 아까 뒤에 있지 않았었어요? 나갔어요. 뒤에 있는데 저쪽 방 갔는데 선생님 혹시 남자친구가 거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하는데 그걸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말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옆에 가서 물어보고 말하라 할까요? 직접? 남자친구가 직접 얘기하는 게 네, 낫죠. 같이 있는데. 거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거 신청을 제가 좀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네네. 그 아까 전신 거울 쪽에 뭐를 네. 보셨다고 해서 전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여자친구는 이 내용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점집을 한번 갔었을 때 보셨다고 한 이쪽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물론 제가 뭘 보거나 느낀 건 아니고 그 점집에서 들은 내용이고요. 사고 위치에 정확하게 거울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 손가락으로 지금 가르쳐보자면 여기 어딘가예요.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뒤편. 현관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을 봤을 때 이 위쪽에서부터 뭔가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뭔지도 직접적으로 듣긴 했어요. 물론 사실 증빙은 안 됐지만 집주인도 숨기고 부동산도 숨기는 그런 사고여서 그게 이제 여자친구한테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9억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보자님 외적인 당직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제보자님이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꿈을 꾸면서 이제 겁을 먹고 있다는 거는 사실 거울 쪽하고 꿈에서 본 내용이잖아요. 아직은 이 집에 찾아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울과 연관돼 있는 쪽 그리고 꿈에서 자꾸 똑같은 거를 보는 쪽 라인 쪽으로 저희가 동선을 짜 보면 이거는 지금 언제든지 제보자님을 찾아올 수 있다. 네네. 준비가 된 상태. 계속 이제 무언가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저주 라인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남자친구 분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여자친구 분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 있으면은 저는 꿈을 안 꿔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남자친구 분 라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가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걱정할까봐. 그 멘탈 강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되게 겁쟁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되게 예민한 라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보자님한테 어렸을 때 뭐 멘탈 강해요 뭐해요 라고 과거로 물고 들어가기에는 제보자님이 꿈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거 없어가지고 지금 제보자님이 지금 여성분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말문이 트인 남자친구분 쪽에 과거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진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죄를 져본 적은 없어요. 범죄 이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범죄 이력을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마음의 죄가 좀 큰 게 있냐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퍼뜩 떠오르는 게 그럼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집안 대대로 뭐 마음의 짐이 있는 집안인가요? 있냐고요? 그런 집은? 네, 아니요. 없어요. 뭐 부모님 없어요. 라인도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부모님까지 물어보신다면 제가 모르는 일이 아니,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약간의 있겠지만 저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건 저주 라인 네.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연관돼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래요. 이 집에 대한 사고가 있었다.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집 라인이 아니라 지금 이쪽 거울을 통해 가지고 계속 거실을 배회하는 이 기운을 계속 보는 건데. 선생님 제가 근데 네, 그 아까 방금 우리 오빠 말한 무당 점집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다르게 제가 이직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같이 네. 신청을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앉자마자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엄청 대부분 다 맞았었단 말이에요. 네. 혹시 제가 원래 살았었는데 에 어떤 무슨 동이 있는데 그 동이 주거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 거기서 3년 정도 살았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근데 그 동이 큰 동네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무당분이 저한테 너는 왜 거기를 이사를 갔니? 이 동네를 지금 사는 동네를 무당분이 저보고 너는 원래 무슨 동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거길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너는 지금 그 동이랑 엄청 상성이 맞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야. 거기 너랑 엄청 안 맞는 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집에서 잠을 잘 못 잔다. 원래 불면증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잠에 들면은 가위 눌리고 바로 깬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이 너랑 너무 안 맞는 동네고 이 남자친구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너가 거기에 있으면서 너 피만 쪽쪽 빨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제보자님이 네.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약간 좀 저주에 대한 그런 기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터 문제는 사실상 부적이면 돼요. 네. 저희가 뭐 그럼 가가지고 그분이 너의 부적은 너 남자친구라고 굳이 부적이나 구술할 이유는 아니다. 네,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보자님이 불안하신 거잖아요.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같이 없을 때는 되게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거냐면 남자친구가 밤에 가게를 장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집에 계속 없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일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있으니까 잘 때 옆에 있는 편인데 그때는 집에서 혼자 자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볼 때는 의지를 남자친구한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제보자님 남편분이 이제 장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했듯이 네. 이 집 자체에 구옥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세세하게 제보자님이 막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네. 여기는 저희가 뭐 나가서 뭔가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너무 네네. 좀 그러시면은 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적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거울 네. 뒤편이랑 그 다음에 저기 네. 현관문 쪽에다 좀 붙여놓으시고요. 그래도 좀 뭔가 좀 계속 그래 라고 하면은 남자친구 껌딱지가 되세요 그냥. 오히려 좋죠. 네. 그게 막 엄청 무섭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그 무속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가면 될 일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기 일하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맞습니다. 이사 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집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제보자님의 기운 때문에 야 너가 저쪽으로 가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이사 왔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네. 나중에 잘 되면 돼요. 네, 뭐 여기서도 극복을 해야죠. 사실 기세 있게 멘탈 좋다고 했으니까 기세 있게 하세요.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적으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홍콩 조심히 다녀오시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남자친구분하고. 시연님 그리고 엄청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제보자님 그럼 저희 매니저한테 그것 좀 보내주세요. 연락처하고 주소. 그러면 저희가 네, 알겠어요. 부적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